곰이 겨울잠을 잘 때는 다른 것들은 다 내어놓고 내가 버티는 데만 쓰는 거죠. 그래서 겨울잠을 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험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딱 원하는 걸 얻은 뒤에 그때부터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별변님입니다. 오늘은 다재다능의 함정, 다재다능의 명과 암,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신년회를 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신년회 신나게 하고 내려왔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 이제 고등학교 얘기 쭉 하면서 저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다재다능에 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그렇게 좀 이것저것을 그럭저럭 좀 괜찮게 하게 됐냐. 너는 공부도 조금 하긴 했지만 운동도 뭐 여러 가지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좀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좀 그런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있는데, 팔방미인이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 평을 듣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가 잘하던 축구 게임 보면 선수에 대한 능력치를 이렇게 체력, 스피드, 슈팅, 드리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육각형 안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선수들은 특정 능력이 뛰어나거나 특정 능력은 너무 약한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선수들은 막 전체적인 능력이 고르게 좋은 그런 선수들이 있죠. 저는 그 당시에 좀 이런 것들을 꽉꽉 채우는 캐릭터가 되고 싶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만 신경 쓰지 않고 막 친구들 간의 의리도 다 챙기고, 어릴 때 그런 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은 전교 등수에 관한 이게 있었어요. 칠판이.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전교 1등부터 한 뭐 20몇 등까지가 이렇게 쭉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교 등수를 보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대충 나오죠. 전교 한 10등권 안에 들면 서울대 충분히 가고, 한 20등 정도 하면 연고대까지 충분히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는 교우 관계도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왜냐면 마치고 같이 학원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도 잘 없습니다. 저는 사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능력치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야구부 아이들이랑 같이 야구를 했었고 농구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축구에 거의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마치고 하면 소위 말하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랑 맨날 어울려서 축구하고 오락실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고2 때 저희 반 반장이 있었는데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랬어요. 고3 때인가? 어머니가 이제 근처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비싼 총명탕이라는 한약을 지어주셨거든요. 제가 그거 먹고 바짝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고등학교 시절 중에 가장 열심히 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한 20등 정도 언저리였는데 전교 10등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학교가 갑자기 술렁이게 된 거죠. 평소에 이제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때 막 해서 성적이 갑자기 훅 뛰니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때 공부를 쭉 밀어붙였어야죠. 그러면 아마 성적이 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교만해서 한 달 반짝 하니까 뭐 충분히 따라잡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또 열심히 놀았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늘 부담은 갖고 있었죠. 제 스스로는 제가 그 모습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유혹을 못 이겨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화가 나서 그 길 가다가 가로수 같은 거 막 주먹으로 쳐가지고 손 막 찢어지고 피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그 당시에 공부에만 몰두하는 친구들이 멋이 없다고 느꼈어요. 공부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하고 이것저것 좀 두루두루 잘 챙기는 게 멋있는 거 아니야? 공부에만 이렇게 몰두하는 그런 것들은 좀 뭔가 없어 보이고 막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건 제가 너무 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했던 경쟁자들은 중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고 부모님들이 엄청 케어를 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학교를 마치고 나면 뭐 학원도 안 다녔기 때문에 저를 뭐 케어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학교 마치면 친구네 집 가서 게임하고 운동하고 이러다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 엄마 아빠 이제 퇴근하실 즈음 돼서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 귀한 시간을. 그래서 제가 연수원 때 만났던
친구들을 보면 제가 그렇게 자기 발전과 무관하느라 시간을 쓴 시간 동안 그 친구들은 정말 중요한 능력들을 많이 탑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그 시절에 돌아가서 야, 정신 차려. 너 후회해.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낸 그런 것들이 저의 평생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학력사회잖아요. 그게 계속 쫓아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곳을 만약에 갔다고 하면 유달준이라는 사람은 영재, 수재, 탑클래스라는 평을 그냥 쭉 갖고 가는 거예요. 사업시험을 만약에 합격을 못했어도 그래도 이런 좋은 평가는 이어졌을 겁니다. 제가 오늘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수능을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뭐 공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들을 준비할 때는 중요하지 않은 가치들을 쳐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육각형을 채우는 것이.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그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야구를 잘하고 축구 선수가 농구를 잘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메시처럼 축구만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 농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공부도 곧 잘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학생으로서 수험을 준비하고 수험생으로서 수험을 준비할 땐 수험에 관한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는 지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딱 내려놔도 상관없어요. 수험에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됩니다. 육각형 필요 없습니다. 원툴이어도 돼요. 이게 제가 시간이 지나서 법률 전문가로 살면서 완전히 느끼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가 법률 분야에서 완벽하게 뛰어나면 되고 의료 전문가는 의료 분야에서 완벽하게 뛰어나면 되는 겁니다. 의료 전문가가 다른 능력들이 조금씩 갖추고 있다? 그거는 다재다능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재다능은 나쁜 건 분명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디딤돌,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 시험 합격일 수도 있고 등용문이 되는 그 자격을 얻을 때까지는 완벽하게 그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야만 사법시험을 군대 때문에 막판에 확 벼락치기 한 그 해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준 거긴 하거든요. 아마 제가 그때도 못했다고 하면 전 지금까지도 굉장히 후회하고 살면서도 제가 반거들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깔짝깔짝 조금 찔끔 이런 식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2달 동안 미친 듯이 올인한 그 경험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뀐 건데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수험 시장에서 도태되는 분들 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 시간 길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1년, 2년이에요.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올인. 그렇게 해서 원하는 자격을 갖췄다. 그 뒤에는 사회적인 성공을 거둘 때는 이런 다재다능한 면들이 분명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곰이 겨울잠을 잘 때는 다른 것들은 다 내어놓고 내가 버티는 데만 쓰는 거죠. 그래서 겨울잠을 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험을 할 때는. 다른 것들은 다 문 닫고 귀 닫고 다른 능력에 대한 개발은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딱 원하는 걸 얻은 뒤에 그때부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느꼈냐면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극상위층에 있는 애들만 갈 수 있는 그 친구들은 공부만 하고 운동도 못하고 의리도 없고 이기적이고 이럴 거라고 착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술도 좋아하고 의리 있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완전히 집중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재다능하다는 것은 물론 장점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수험에만 국한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데 완전히 올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조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멘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런 대입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또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벅차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챙기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좀
뭐 온라인 멘토로서 채찍질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최근에 이제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 구독자분께서 훈장님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훈장님과 같은 좀 마인드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찍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